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알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재미난 퀴즈 OX 퀴즈 5가지를 내보겠습니다. 네, 요즘 불인이라는 단어가 핫하잖아요. 불인이, 경제를 모르는 경린이, 주식을 잘 모를 때 또 줄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을 쓸 때 불인이란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불인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5가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문제 한번 내볼게요. 5문제를 3초 안에, 각 문제당 3초 안에 맞추셔야 돼요. 제가 한번 3초 카운트까지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많이들 들어보셨죠?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는 분류 요소는 세대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3, 2, 1. 고르셨죠?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건폐율 들어보셨죠? 건폐율은 건물의 바닥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OX. 3, 2, 1. 네, 맞추셨나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용적률이란 토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지하층과 주차장의 바닥 면적도 포함한다. OX. 3, 2, 1. 맞추셨나요? 네, 네 번째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세분화하며 100점 만점이다. 3, 2, 1. 고르셨죠? 네.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이 청약 1순위 요건에 납입 횟수가 포함한다. 3, 2, 1. 고르셨죠? 네, 5문제 끝났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답과 해설을 말씀해 드릴게요. 5문제 어떠셨어요? 조금 쉬우셨나요? 너무 쉬우셨나요? 아니면 좀 헷갈리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다세대와 다가구를 분류하는 요건이었죠. 그 분류 요소가 바로 세대수다. 정답은 X입니다. 세대수가 아니고 소유권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단독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건물 한 채를 내가 매입을 했는데 이게 다세대로 되어 있으면 나는 이미 다주택자예요. 건물 한 채지만. 하지만 다가구를 한 채 구입하셨다면 이거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죠. 이것만 있다면. 네,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건물 투자하실 때 다가구냐 다세대냐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두 번째 문제였죠. 건폐율은 건물의 바닥 면적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O입니다. 예, 만약에 이 땅이 100평이에요. 그런데 건폐율이 50%예요. 그러면 50평만 땅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용적률은 토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지하층과 주차장의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정답은 X입니다. 네, 토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층과 주차장이 포함된다는 거에서 틀렸죠. 지하층과 주차장은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쉽게 생각해서 건물의 지하층 빼고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계산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300이에요. 100평에서 건폐율이 50이었기 때문에 50평만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이 300이면
그 건물은 6층까지 지을 수가 있겠죠. 네. 네 번째 문제가 바로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세분화하며 100점 만점이다 라고 했는데 정답은 X입니다. 앞에 건 맞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100점 만점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몇 점 만점일까요? 네, 84점 만점입니다. 전 처음에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만들지 않고 굳이 84점 만점을 했을까 의아했는데 일단 아무튼 84점이 만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유의할 점은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할 때는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그때로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을 상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1살에 청약을 넣었는데 저는 이제 31살까지 무주택이었으니까 점수가 좀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또 만으로 그때 29살이었어요. 제가 12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기부 등본상 기재된 세대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그래서 만약에 가족수가 많아서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려면 그 세대원들이 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점수가 뭐 50점 이상은 되어야지 뭐 청약 당첨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가열인 곳에는 64점 정도,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곳도 있고요. 문제였죠. 다섯 번째 문제가 주택 청약 통장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이 청약 1순위 요건에 납입 횟수가 포함된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왜냐하면 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죠. 근데 청약 1순위 요건에 납입 횟수가 포함되는 거는 국민주택에만 포함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요건에 납입 횟수는 필요가 없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년 유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똑같은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납입 횟수가 수도권 1년이면은 12회 이상 납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는 6개월이면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5가지 질문 다 맞추셨나요? 여기서 내가 문제를 4-5개 맞췄다. 그러면은 불인이가 아닌 거죠. 네,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뭐 100% 다 아는 사람이 솔직히 전문가들도 없을걸요? 네, 그렇지만 불인이는 아니다. 한 3개 정도 맞추셨으면 제 생각엔 그래도 불인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한두 문제 맞추셨다면 내가 불인인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구나, 불인이를 탈출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문제를 퀴즈를 이렇게 OX로 간단하게 내고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네. 그럼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기분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